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구석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라프레 앙샹떼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은 숲속 깊이 들어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이 숲에는 전설적인 마법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숲의 비밀은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풀어낼 수 없었지만 어린 소녀 라피네는 늘 숲에 대한 호기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고 마음속에는 항상 모험을 향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의 장터에서 우연히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루미에르의 비밀이었고 그것은 마법의 숲에 관한 신비하고 기묘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라피네는 매일 저녁 집에서 그 책을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책 속에 묘사된 빛나는 나무 노래하는 새들 그리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강은 그녀의 꿈을 더욱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라피네는 자신이 이 숲의 비밀을 풀어야 한다는 운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라피네는 숲속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긴 탈색 머리를 리본으로 묶고 모험에 필요한 작은 물병과 빵 조각을 배낭에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숲의 가장자리로 향했습니다.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따스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싸며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라피네는 특별한 존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그녀에게 속삭이듯 흔들렸고 길은 그녀를 환영하듯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어느 정도 걸었을 때 라피네는 반짝이는 작은 연못에 이르렀고 그 연못 가장자리에는 작은 요정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정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요정들은 그녀에게 이 숲의 수호자인 루미에르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숲 깊숙이 살며 오래된 신화의 생명체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숲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마법사였습니다. 요정들은 라피네에게 루미에르의 거처를 찾기 위해서는 길목마다 숨겨진 퀴즈를 풀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라피네는 각기 다른 퀴즈들을 풀면서 점차 숲의 더 깊은 비밀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별의 형상을 띤 꽃밭을 지나고 악기의 선율이 흐르는 바람의 언덕을 넘어 결국 루미에르의 성역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루미에르는 놀랍게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친절한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로 나타났습니다. 라피네는 긴 여정을 통해 배운 것들을 루미에르에게 이야기했고 숲의 마법을 보존하는 법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루미에르는 라피네의 용기와 호기심을 칭찬하며 숲의 내일을 그녀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라피네는 마을로 돌아왔지만 이야기는 그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때때로 숲에 다시 들어가 루미에르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숲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법의 숲이 가진 끝없는 신비로움과 모험을 찾아 나선 한 소녀의 이야기로 진정한 호기심이 주위의 세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루미에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항상 새로운 모험과 이야기를 찾아다니며 그의 호기심을 풀기 위해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곤 했지요. 어느 날 마을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던 오래된 전설을 들은 루미에르는 마법의 숲 이야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숲은 깊고 신비로운 곳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숲은 길을 잃기 쉬운 미로처럼 복잡했기에 아무도 쉽게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곤 했습니다. 모험심에 불타오른 루미에르는 마법의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새벽은 준비물을 챙겨 숲으로 향했습니다. 한낮의 숲에 도착한 루미에르는 빛과 그늘이 춤추는 나무 사이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신기한 느낌에 사로잡혔고 고트난 숲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가자 루미에르는 길가에 놓인 작고 아름다운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그는 다가가 노크를 했고 놀랍게도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그러나 빛나는 눈을 가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루미에르가 온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작은 모험가요. 난 이곳의 수호자요. 그녀는 나직히 말했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는 알고 있단다. 이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가장 진실한 질문에 답해야 하지. 그녀는 루미에르에게 미로 같은 숲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될 지도인 한 장을 건넸습니다. 지도에는 마법의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 장소마다 하나의 수수께끼가 적혀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수수께끼를 풀어야만 다음 장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법의 숲을 탐험하기로 마음먹고
각 장소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말하는 나무들이 있는 숲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곳의 수수께끼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속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가장 그리워했던 가족과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렸고 그 순간 나무들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에 도착한 루미에르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의 물은 크리스탈처럼 맑고 잔잔했으며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들을 보았습니다. 수수께끼는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연못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장소는 숲의 심장부에 위치한 고대의 돌 무덤이었습니다. 수수께끼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여태껏 자신이 찾고자 했던 것이 사실 힘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찾은 지혜와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돌 무덤이 열리고 숲의 심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루미에르는 숲의 수호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루미에르에게 말했습니다. 잘했구나, 루미에르. 넌 진정한 보물을 찾았어. 그건 바로 내 마음속에 항상 존재한 것이란다. 루미에르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숲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지혜와 사랑을 안고 마을로 돌아왔으며 그 후로도 그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숲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모두가 삶의 답을 찾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루미에르와 마법의 숲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진정한 모험과 깨달음의 동화로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라퐁텐이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화와 이야기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으로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근처에 거대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으로 수많은 전설과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라퐁텐은 이른 아침에 숲을 향해 나섰습니다. 숲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주변의 나무들이 그에게 인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무들은 다른 목소리로 속삭이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지만 라폰텐은 도리어 이 신비로움에 더욱 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소리와 재미있는 냄새를 따라 숲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발견은 환상적인 호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호수는 크고 맑았으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이 아름다웠습니다. 호수 옆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고 그 안에는 수수께끼 같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동화 속에서 재단처럼 지혜를 뿜어내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왜 이 호수까지 오게 되었느냐? 라고 노인이 물었습니다. 라퐁텐은 자신이 새로운 모험과 영감을 찾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숲에는 오래된 비밀과 미지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단다. 하나를 알려주마. 저 호수의 물을 한 모금 마셔보면 너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이 세상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원천이 될 것이다. 라퐁텐은 노인의 말을 충고 삼아 호수의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밤 라퐁텐은 매우 깊고도 신비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성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생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 중에는 온갖 동물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어 주었고 라퐁텐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퐁텐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매일 밤 새로운 꿈을 꿨고 그 꿈속에서 얻은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동화로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라퐁텐은 단순한 모험을 넘어 세상에 영감을 주는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숲을 방문하며 그곳의 신비로움 속에서 끝없는 모험을 꿈꿨고 그 숲은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퐁텐의 특별한 숲속 모험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동화는 수세기를 넘나들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푸른 산맥과 흐르는 강 사이에 자리 잡은 페르서네트 왕국이 있었다.
이 왕국은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현명한 서민들로 가득 찬 평화로운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에도 욕심 많고 권력을 갈망하던 사람들로 인해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페르소네트의 왕은 위대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늘 노력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깊은 근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유는 바로 그의 아들 막내 왕자 아르노 때문이다. 아르노는 예지력과 통찰력이 탁월하지만 그가 가진 단 하나의 소망은 왕국의 운명을 바꾸는 것, 즉 왕국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왕국과 인접한 나라들 사이에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아르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왕국의 기계 기술자와 마법사들을 모아 자신들만의 해결책을 세우려 했다. 그들의 계획은 시간의 이음새, 라블리는 전설 속의 기계를 찾는 것이었다. 이 기계는 시간을 돌려 과거를 수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정을 떠나는 길에 아르노는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여행 중 만난 것은 숲을 돌보는 요정, 바위같이 단단한 몸을 가진 거인, 그리고 모험의 길을 안내하는 신비로운 새였다. 그들은 각각 아르노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고 여행을 함께하면서 왕자의 성장을 도왔다. 마침내 시간의 이음새가 숨겨져 있다는 고대의 폐허에 다다른 아르노와 그의 일행은 수많은 함정과 퍼즐을 풀어야 했다. 마지막에 간신히 기계를 손에 넣었을 때 아르노는 그 파괴적인 힘 대신 기계를 이해하고 현재에 충실하는 삶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돌아왔을 때 왕국은 이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약간 멀어진 상태였다. 그의 여정에서 배운 지혜를 통해 왕국의 다른 귀족들과 시민들에게 평화의 중요성과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전파했다. 이로 인해 왕국은 다시 한번 평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아르노는 그의 노력 덕분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왕으로 기억되었다. 희망과 용기가 가득한 이 이야기는 아르노 왕자의 여정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성장을 통해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한 사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한다. 아르노가 남긴 발자취는 시간을 초월하여 페르소네트 왕국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